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충청도 산골 마을에 선비 한석이 살았습니다. 28, 아내 정씨와 단둘이었죠. 어느 봄날 한석이 보따리를 메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정씨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고 한석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석 달 후 마을 사람이 한양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한석이가 한강에서 익사했답니다. 마을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석의 옷만 묻었고 정씨는 사흘 밤낮을 울었으며 제사를 지냈지요. 최서방이 정씨를 찾아왔습니다. 과부가 혼자 어찌 사시오? 정씨가 대문을 닫았지만 최서방은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왔지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마을 어귀에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먼지투성이 옷에 덥수룩한 수염, 천천히 마을로 걸어 들어왔지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이 그를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석이었습니다. 으악, 귀신이야. 비명이 터졌고 빨래 방망이가 떨어졌으며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지요. 한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요. 한석이요. 하지만 집집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나왔으며 얼어붙었지요. 최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귀신이다. 쫓아내라. 돌을 집어 던졌고 한석의 어깨를 스쳤으며 다른 사람들도 돌을 집어들었지요. 나는 살아있소. 한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들이 날아왔고 한석은 팔로 얼굴을 가렸으며 계속 뒤로 밀렸지요. 쫓아내라. 마을 입구까지 밀려났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땅에 주저앉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앞에 선을 그었지요. 이 선을 넘으면 죽인다.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고 해가 완전히 졌으며 한석은 나무 아래 혼자 남았지요. 한참 후 한석이 고개를 들어 마을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보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저 안 어딘가에 아내가 있었지요. 한석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나는 살아있는데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석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마을 안에서 벌어질 일을. 한석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마을의 불빛만 멀리 보였으며 한석은 나무의 등을 기댔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한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비명이 들렸고 이번에는 더 컸으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한석이 마을 쪽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발을 멈췄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넘으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한석은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지요. 불빛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횃불이 켜졌으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때 마을 사람 하나가 달려 나왔습니다. 늙은 이장이었습니다. 한석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너 여기 계속 있었느냐?
숨을 헐떡이며 물었지요.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장이 한석을 한참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서방이 죽었다. 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전에 발견됐다. 자기 집 마당에서. 목이 졸려. 이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한 것이냐? 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장이 한석을 보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마을이 난리다. 너를 내가 죽였다고 모두 믿고 있다. 한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장이 천천히 마을로 돌아갔고 한석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으며 주먹을 쥐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장이 앞장섰고 뒤에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따라왔으며 한석을 포위했지요.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석아.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최서방이 죽었다. 목이 졸려 죽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었다. 한석은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죽였다고 믿고 있다. 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한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 너를 가둬야겠다. 한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귀신이 복수한 거다. 이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진정하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물러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고 사람들이 양옆에서 따라왔으며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마을 한가운데 작은 옥사가 있었습니다. 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거라. 한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자물쇠가 채워졌으며 한석은 창살을 붙잡고 밖을 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서 한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한석은 창살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한참 후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이장만 남아서 한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최서방 집에 가서 살펴볼 것이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걸어갔고 한석은 혼자 남았으며 옥사는 조용했지요.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씨였습니다. 치마를 붙잡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옥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씨는 한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한석이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정씨, 나를 좀 봐줘. 정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떨고 있었지요. 당신은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어요. 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소. 정씨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장례도 치렀어요. 한석이 절규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소. 정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고개를 저었으며 돌아섰지요. 정 씨. 한석이 소리쳤지만 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어갔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으며 한석은 창살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석은 옥사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이 밥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석은 받아들었고 한술 떠서 입에 넣었으며 차가웠지요.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억지로 넘겼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최 서방 집에 가봤다. 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발자국이 있었다. 최 서방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장이 돌아섰고 한석은 혼자 남았으며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지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였습니다. 또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멀리서 멈춰 섰습니다. 옥사를 보고만 있었지요. 한석이 일어섰습니다. 정씨.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정씨가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요. 한석이 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오. 정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뛰어갔습니다. 한석은 그 자리에 서서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았지요. 한참 후 지나가던 아이가 보자기를 집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한석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떡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석은 떡을 입에 넣었고 눈물이 떡과 함께 목으로 넘어갔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석은 창살을 붙잡고 서서 마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은 창살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혼자 왔고 한석을 보았으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지요. 한석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석이 기다렸습니다. 사흘을 주겠다. 내가 진범을 찾아내면 너를 풀어주겠다. 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안에 못 찾으면 마을 사람들은 너를 죽일 것이다. 한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장이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고 한석이 밖으로 나왔으며 이장이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라. 들키면 죽는다. 한석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장이 돌아섰고 한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한석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마을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서방 집 쪽으로 향했고 담을 넘었으며 마당에 내려섰지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땅바닥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고 뒤섞여 있었으며 한석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최서방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한석은 그것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집 뒤편에서 멈춰 있었고 그곳에 다른 발자국이 있었으며 최서방 것보다 컸지요.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이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담 밑에 이르렀고 담 위를 살폈으며 뭔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천 조각이었습니다. 찢어진 것이었고 푸른색이었으며 한석은 달빛에 비춰보았지요. 무명천이었습니다. 한석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담을 넘었고 밖으로 나왔으며 발자국이 계속되었지요. 한석은 몸을 낮춰 따라갔습니다. 마을 반대편으로 향했고 발자국이 점점 희미해졌으며 흙길에서 돌길로 바뀌었지요. 한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서방 집 근처였습니다. 한석이 멈춰 섰습니다. 이서방, 최서방과 땅 문제로 다투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석은 이서방 집 담을 바라보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담 너머를 살폈지요. 마당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중얼거리고 있었으며 한석은 숨을 죽였지요. 이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땅은 내 것이다.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한석 그놈 덕분이지. 귀신이 죽였다 하니 한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서방이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석은 그 자리를 떠났고 느티나무 밑으로 갔으며 그곳에 앉아 밤을 보냈지요. 천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서방을 기억했습니다. 눈을 감지 못했지요.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이 일어섰습니다. 이장을 찾아갔고 천 조각을 내밀었으며 이장이 받아들었지요. 천 조각을 살폈습니다. 이서방과 최서방이 땅 문제로 다툰 것이 사실이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이서방을 불러 물어보십시오. 이장이 이서방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장의 집이었고 문을 닫았으며 셋만 남았지요. 내가 그날 밤 어디 있었느냐? 이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이장이 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 옷에서 떨어진 것 아니냐? 이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집 마당을 살펴봐도 되겠느냐? 이서방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장이 일어섰습니다. 가자. 셋이 이서방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을 살폈고 한석이 발자국을 가리켰으며 이장이 확인했지요. 최서방 집담 밑의 것과 같다. 이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한석을 보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한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흘 중 이틀이 지났고 내일까지였으며 한석은 돌아섰습니다. 한석이 다시 최서방 집으로 갔습니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땅바닥을 다시 살폈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며 최서방이 죽었던 방이었지요.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석이 주저앉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내일이면 시간이 끝났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한석은 최서방 집을 나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자기 집 앞까지 왔고 대문 앞에 섰으며 안에서 정 씨의 기척이 느껴졌지요. 한석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두드리지 못했지요. 손을 거두었습니다. 돌아섰고 느티나무 밑으로 갔으며 그곳에 앉았지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고 한석은 무릎을 껴안았으며 밤이 깊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석을 보았고 멈춰 섰으며 둘은 한참을 서로 보았지요. 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증거를. 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씨가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석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요. 당신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석 앞에 앉았고 손을 뻗어 한석의 손을 잡았으며 따뜻했지요. 당신 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석이 정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손을 한석의 뺨으로 가져갔습니다.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당신, 진짜. 하지만 정 씨는 손을 떼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고 떨고 있었으며 목소리가 끊어졌지요. 내일, 꼭. 정 씨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았고 한석을 보았으며 다시 걸어갔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 씨가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으며 한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한석은 다시 나무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내쉬었고 밤새 잠들지 못했으며 하늘만 보고 있었지요. 별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똥이 트기를 기다렸지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똥이 텄습니다. 한석이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켰고 마지막 날이었으며 오늘 안에 증거를 찾지 못하면 죽었지요. 한석은 일어서서 다시 최서방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고 집 뒤편까지 갔으며 담 밑을 다시 확인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담 밑 풀숲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석이 몸을 낮췄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고 작은 놀이개였으며 은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한석은 그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놀이개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위. 이 서방의 성이었습니다. 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즉시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이 문을 열었고 한석을 보았으며 한석이 놀이개를 내밀었지요.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장이 받아들었습니다. 놀이개를 살폈고 글자를 보았으며 눈빛이 변했지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라. 한석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고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마을 한가운데 터에 모였습니다. 이장이 앞에 섰고 한석이 옆에 섰으며 마을 사람들이 둘러섰지요. 이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을 밝히려 한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서방을 죽인 범인을 찾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서방, 앞으로 나와라. 이서방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떨고 있었으며 이장 앞에 섰지요. 이장이 놀이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이서방이 놀이개를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대답하지 못했으며 이장이 말했지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이 최서방 집담 밑에서 발견되었다. 이서방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한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최서방 집에 갔소. 이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석이 1,000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당신 옷에서 떨어진 것이요. 이서방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서방,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최서방을 죽였느냐? 이서방이 떨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저앉았지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였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땅을, 우리 땅이었는데 최서방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찾아갔습니다. 다투다가 손이 목으로 갔습니다. 흐느꼈습니다. 한석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귀신이 죽였다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석을 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서방을 가두어라. 마을 사람들이 이서방을 묶었습니다. 끌고 갔고 이장이 한석을 보았으며 말했지요. 내 억울함이 풀렸다. 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석은 귀신이 아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한석을 보았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도 있었으며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한석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천천히 자기 집으로 걸어갔으며 대문 앞에 섰지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기척이 났으며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정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한석을 보고 있었지요. 둘은 말없이 서로 보았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석의 뺨에 가져갔습니다. 만졌습니다. 따뜻했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석이 손을 뻗었습니다. 정 씨가 한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울음이 터져 나왔으며 온몸이 떨렸지요. 한석이 정 씨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가 한석의 손을 잡았고 대문 안으로 이끌었으며 문이 닫혔지요. 2년 만에 한석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이 보였고 정 씨가 방문을 열었으며 한석이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루에 앉았습니다. 정 씨가 물을 떠왔고 한석이 마셨으며 정 씨는 한석 곁에 앉았지요.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씨가 한석의 손을 잡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으며 해가 기울었지요. 정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지폈고 밥을 지었으며 한석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았지요. 정 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으며 평온했지요. 해가 졌습니다. 정 씨가 밥상을 들고 왔고 한석 앞에 놓았으며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요. 한석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고 씹었으며 목으로 넘겼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2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지요. 밥을 다 먹고 정 씨가 상을 치웠습니다. 한석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고 별이 뜨기 시작했으며 정 씨가 돌아와 옆에 앉았지요. 둘은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정 씨가 한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한석이 정 씨의 손을 잡았으며 바람이 불어왔지요.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마을은 조용했으며 한석이 중얼거렸지요. 나는 살아있소. 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고 마을에서는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으며 한석의 집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에 비쳤습니다. 2년 만에 함께한 밤이었지요. 한석은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으며 정 씨는 밭을 가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한석을 피했습니다. 우물에 가면 비켜섰고 지나간 후 수군거렸으며 한석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한석이 느티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 쫓겨나 밤을 보냈던 그 나무였고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어린 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한석을 배우러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한석 옆에 앉았고 물었지요. 선생님, 귀신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석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아이가 한석의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합니다. 한석이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따뜻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습니다. 한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다시 하늘을 보았으며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였습니다. 한석 옆에 앉았고 손을 잡았으며 함께 하늘을 보았지요. 또 여기 계시네요.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가 한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소. 하지만 여기서 깨달았지요. 정 씨가 한석을 보았습니다. 한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소. 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람이 불었으며 나무잎이 떨어져 두 사람의 무릎에 내려앉았지요. 한석이 나무잎을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 씨가 한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으며 마을에서는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지요. 한석과 정 씨만 느티나무 아래 남아 있었고 별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떨어졌지요. 귀신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이제 그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